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오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조금 깨우친 부분이 있어서 이 숫자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할 때 리서치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있었던 토픽인데 혹시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경험도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흥미로운 얘기였었는데요. 오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저는 하와이에 있으니까 하와이에 있는 작잖아요. 이게 뭐 미국 중에서 이게 뭐 하나의 섬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도 비즈니스를 이렇게 밖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게 야, 브라이언 너는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밖으로 팔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냐? 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았었던 그 이유 뭐 제가 아무래도 엑스퍼티가 있는 얘기여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하는 사람들 많은 얘기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엑스퍼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. 미국의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뭐 나라가 1등이 아니다. 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.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. 이 뭐라고 하지?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서 뭐 이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following the table contents is the top 100 languages estimated by the number of the native speakers in 2007. 2007년도에 그 스웨디시 뭐 여기에서 이제 그 센서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언어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나 본 거예요. 근데 영어가 전 세계의 3위에요. 5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맨더린, 그러니까 그 중국 말이죠. 중국말 중에서 14전 세계 14%의 사람들이 2017년도에 이만큼 이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영어보다 진짜 막 두세 배 정도 많은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우리 한국말은 어디 있냐? 여기 전 세계 1% 정도, 1.1% 정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것만 만약에 이 조사를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비즈니스 결정을 내린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일단 이 숫자만 보면은 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,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맨더린을 쓰니까 우리 중국말로 된 시장을 가서 공부를 하자.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. 중국말 꼭 배워야지 성공할 수 있다.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요걸 하나 설명드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설명드릴게요. 제가 여러분께서 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좀 제 배경 뭐라고 하지? 백그라운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뭐 이렇게 디자이너였어요. 웹 디자이너였어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이쁜 거를 만들어도 사람들한테 이거를 좋다라고 호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마케팅과 애널리틱스를 쓰면서 이게 아무리 이뻐 보이지만 이게 더 잘 팔린다. 그래서 수치를 제가 쓰기 시작했고, 제가 그래서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하던 보직 디파트먼트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애널리틱스 디파트먼트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숫자, 통계 이것을 비즈니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는 뭐 이런 역할에 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과 과학의 어떻게 보면 중간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. 근데 저희가 하나 사업을 하면서 참 중요한 거는 이 숫자에만 의존을 하면은 안 된다. 도움을 받긴 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거 만약에 숫자대로 만약에 따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끼에 3끼 정도는 먹으니까 음식 비즈니스 하면 대박 나겠네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숫자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끼는 먹으니까 요거 하면 되겠네요.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타니까 자동차 비즈니스 들어가면 성공하겠네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 갖고 있으니까 나도 컴퓨터 만들고 있으면 성공하겠네요.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. 숫자만으로 본다고 하면은.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미국에서 팔고 있고 미국 경제가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떠나야겠네요.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접근을 하신다면은 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 이게 숫자만을 보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요. 저희 고객 중에서 한 명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
미국에 있으면은 저 특히 하와이에 있는 군인들이어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그 50년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군인을 도와주신 군인이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저 누구냐 그랬죠. 저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자기 한국에 가서 전쟁 때 싸운 적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메가더 그 제너럴 맥아더라고 해가지고 그 메가더 장군 이 저희가 알잖아요. 근데 그때 있었을 때 그 굉장히 그 총을 쏘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전쟁 때 싸웠다 그러면서 뭐 저는 감사하죠. 아니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금 잘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을 잘 어떻게 있게끔 해주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펄플 하트예요. 그 당시에 전쟁에서 무슨 뭐 상처를 입고 그러면은 그 펄플 하트 그거를 줘요.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튼 도와주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흘러서 그 인천 상륙 작전 이제 뭐 책에서 배웠던 그 얘기를 좀 약간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.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 이해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는데 이분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존 맥컬트랜다 그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은 제너럴 장군이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뭐 그냥 총 쏘시는 그 인리스트 그러니까 뭐 병 정도였겠죠. 그런데 그분께서도 하시는 얘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얘기를 이분께서도 얘기를 하시니 병마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병사였던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인천 착륙작전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께서 아셨어요. 그러면서 무슨 통계학상 그 확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서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분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됐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받아들인 두 가지 큰 거에 메가더 장군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, 이분이. 그래서 그거를 이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는 좋지 않다.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.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 1%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로 나갈 수 없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뭐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확률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결정을 비즈니스를 내린다고 하면은 뭐 비즈니스가 아니다.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린다고 했으면은 쉽지 않겠죠.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게 확실하셨던 거예요. 근데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했었던 부분이 이 그 메가더 장군이 이 하물며 병사마저도 그 비전을 이 사람이 이것의 숫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데요. 물론 아무튼 그분과 통화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가장 강했지만 사업가로서 아니 그래 내가 모든 결정을 할 때 나는 이 수치에만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그 확률에만 남들이 보기에 뭐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중요하게 심취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생각하기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내가 믿음이 생겨서 알아져서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제가 느낀 점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작은 하와이 땅에서 마저도 내가 이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큰 시장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만약에 뭐 저와 같은 생각이실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내가 그래 시장이 일단 크니까 절로 가야지 하루에 사람들이 삼시세끼 먹으니까 그냥 식당 업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어떻게 인천에 상륙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추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내가 해서 알 수 있는 것, 내가 하는 지식을, 내가 아는 비즈니스 사업 능력을 어느 정도는 프루프,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되면은 키워나가야지. 막 이런 거죠. 내가 만약에 그
뭐 지금 이렇게 하와이처럼 시골 도시에서 1등을 못 해요. 근데 내가 이런데 무슨 뉴욕이나 텍사스,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1등 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도 1등 못 하는데 거기서도 1등 할 수 있을까요? 저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갈까요?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힘들 것 같고, 또 반대로 여기는 경쟁이 심하고 여기는 경쟁이 적은데, 여기서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0명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면 좀 낫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오면은, 그것이 그 사업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과 도전에 대한 그 정신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, 수치가 중요해요. 저도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한 사람으로서, 통계를 한 사람으로서 이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, 그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숫자만 보고 하면은 저희 결혼도 못하죠. 어떻게 결혼도 하겠어요. 정말 이 결혼하면은 문제 생길 게 더 많은데, 이거 그럼 솔직히 열심히 편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.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 결혼을 해서 살고 뭐 그러는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죠. 사업하면은 쉬울까요? 어렵죠. 당연히 어렵죠. 근데 왜 저희가 사업을 할까요? 그 뒤에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저도 한번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,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래서 안 돼, 뭐 저래서 안 돼.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의견이 있고,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다 그 의견을 그 상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, 여러분께서 한번 이것만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은,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제가 만든 의도는, 혹시 이 수치만을 보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요래야지만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숫자나 이렇게 파이낸스, 재정보다는 사람이 먼저다.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배웠었던 MBA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배울 때, 항상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배웠는데, 마케팅, 오퍼레이션, 파이낸스, 이 세 가지를 잘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,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빠진 게 휴먼 리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. 휴먼 리소스가 뭐냐? 인사과, 사람, 어떤 탤런트를 어떻게 잘 구해오느냐, 사람과의 관계,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. 누가 생각하기에는 좀 하나 좀 재밌는 좀 예를 들어보면은, 뭐 모든 것이 맞을 수 있는 건 알겠지만, 그 존 슐리라고 하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사진을 보면은, 펩시 마케팅 하는 사람을 뽑아서 뭐 보드 멤버에서 스티브 잡스를 빼냈다가 애플 잘 안 되다가 스티브 잡스 다시 끌어온 다음에 애플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. 사실은 재정적이나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. 하지만 사업을 정말 끌어갈 때는, 아까 그 메가드 장군이 했었던 것처럼 확률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것이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었던, 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그런 한 사건이 됐을 수 있었던 것처럼, 그리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었을까요? 일단 그러니까 그 확률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,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업에 뛰어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죠.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여러분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.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 결정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내리고 있는가? 아니면 너무 이게 좀 너무 생각만 많고 너무 긍정적이어서 나는 무조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가?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치나 이 뭐 나의 생각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과 내용이 있어서 확신이 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?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, 영상을 마치면서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수치에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